악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악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계시죠? 일어나서 제가 같이들 이렇게 해갖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시죠? 김종인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박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신 윤석열 후보님과 세월결의 김동연 후보님께 목소리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당무에 굉장히 바쁘신 선정해 주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 별 것 없는 오늘의 이 만원 주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려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에 포함한 일입니다. 1964년 이 기구가 생긴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돌아보면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생기 전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첫삽을 뜨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줄 상상이나 했었습니다. 목재와 가발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영국 어느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댐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무시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적 개헌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선진국인가? 거시지표상으로 그렇게 되었다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온전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특히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을 보고서 우리 선진국이니까 만족하고 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회의하고 돌아올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때도 많습니다. 출산율, 고용률, 빈곤율, 자살률 등 여러 사회 경제 지표가 그리 희망적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87년 헌법 이후 지금껏 육공화국 정부들을 보면 1990년대까지 만들어 놓은 경제 성장의 토대와 과실을 갖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형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더욱 번창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지 그런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하는 지도자가 매우 드뭅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역시 핵심적 문제는 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껏 온전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문제로 수모를 겪었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가 사회의 역동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잠시 위임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임된 권력이 망고불변의 권력일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지난 70년 반복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입니다. 그는 작은 회고의 기록을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 담았고 과분하게도 이것이 오늘 다른 콘텐츠로 옷을 갈아입고 더욱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된다고 하니 감회가 매우 새로웁니다. 모쪼록 청년들이 이 책 비상대결 위원장 김종인을 읽고 제 부족한 삶의 자취에서 반면의 교훈을 찾고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얻게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작은 씨앗을 남기는 것이 살아나갈 날이 멀지 않은 자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은 지혜와 경륜이 담긴 자꾸 실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말씀드린 자료를 써봤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험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용구 총장님, 총리님, 정은찬 총리님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뭐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정계나 뭐 경제계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 사법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열이면 열이 다 가인 선생을 다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이시던 또 부친께서 좀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김 박사님께서 도부인 가인 선생 스가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젊은 시절인 60년대에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국가경영학의 하나로서 그 재정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뭐 국가 그 재정의 이런 재무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영학이라는 차원에서 큰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귀국 후에 서강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도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또 좀 무리하게 추진됐던 부가세의 재조정이라든가 또 국민연금 또 87년에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바로 헌법을 기초하는 데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또 우리 경제민주화 조항도 신설을 하시고 뭐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는 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에 그 자신의 그 철학과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자기들이 일탈을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늘 우리 김종인 박사를 모셔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김종인 박사님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또 정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이 실사부시의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궤적을 보면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어려운 이런 정권 교체와 국가 이 개혁의 그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만화 김종인, 이게 결국은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김종인 박사라는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 만화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현대사를 잘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자 발간에 애쓰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자리를 빛내주셨지만 다 모시지 못하는 점 어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에 함께 케이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